무극담노 종신기 천마편 제43화 만이교 10만대산의 성지 9. 묵빛 육모방망이는 짙은 암흑이었다. 어두운 밤에 하늘 높이 치켜든 육모방망이는 더욱 짙은 어두움이었기 때문에 두 사람의 눈에는 이 육모방망이가 매우 기이한 모습이었다. 내 놈의 정체를 밝혀라. 감히 구주 21천 중 하나인 나 도산대도 정의안에게 병기 나부랭이를 날리는 녀석이 있단 말이냐. 바로 대도 정의하는 분노가 치밀어 얼굴이 매우 붉어졌다. 그리고 그는 미간이 꿈틀대었고 분노를 이기지 못하여 입꼬리가 부르르 떨렸다. 하지만 그의 분노의 목소리였지만 어두운 그림자와 같은 신형은 침묵했다. 이런 괘씸한 녀석. 도산대도는 90여 여생을 살면서 본인이 열화와 같은 분노 앞에 이렇게 무시당해 본 적이 없었다. 그의 두 눈에서 무시무시한 살기가 폭발하였지만 닥쳐라! 어디서 살기를 날리고 지랄이냐? 이곳 송강현의 지부대인께서 오늘 종로산에는 남녀노소 지휘구와 막론하고 누구든지 오르지 못하도록 금지로 선포하셨거늘 어찌 지엄한 국법을 어기고 이곳에서 불장난하는 것이냐? 허. 고인을 몰라본 녀석은 분수를 모르는 미련한 놈이니 망설이지 말고 수급을 내놓거라. 도삼대해. 슈슈슈슈슈 색 어느 틈에 대도의 좌수에는 거대한 도가 들려 있었고 우수로 돌을 살짝 들어다가 도집에 돌을 깊숙이 찔러 넣었다. 무슨 일인가? 대도는 정말 애들 장난처럼 한 행동이 있고 난 뒤에 대나무 숲의 대나무들은 바람에 쓸려 휘어지듯 쓰러지면서 요란한 소리를 내었는데 흥 유치한 놈이구나. 이따위 암경으로 휙 감히 관부 관원에게 살수를 전개하다니. 흥 휘이이 캉. 어두운 그림자와 같은 검은색 신형은 손에 들고 있었던 묵빛 육모방망이를 좌수에서 회전시켰는데 이 육모방망이는 손과 손등에서 힘차게 돌아갔다. 힘차게 도는 육모방망이는 점점 더 회전 속도를 더하였다. 육안으로 보기에도 육모방망이의 형체는 마치 검은색 방패와도 같은 모습이 되었으며 카카카카카카카카카 캉. 무언가 흑색 방패와 같은 육모방망이에 부딪혔는데 이는 분명히 강력한 내가 공부에서 쏟아져 나왔던 강기였다. 육모방망이에 부딪힌 강기 때문에 불꽃이 사방으로 튀었다. 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 캉. 부르르 부르르르르. 대도의 거대한 도는 비록 도집에 꽂혀 있었지만 흙의 인형을 향해 뻗어 있었는데 도집에 들어있었던 도신의 끝은 조금 흔들리다가 대도는 팔을 내렸다. 아. 한수가 있는 녀석이었군. 저벅 어두운 신형은 점차로 약간의 빛, 바로 마화가 뿜어내는 붉은색 적광으로 인해 얼굴에 윤곽이 드러났다. 아, 바로 송강현의 백리 포졸 류지혁이었다. 백리 성으로 분한 류지혁은 얼굴에 짙은 미소를 짓고 있었으며 현재 그는 매우 여유로운 표정과 모습이었으니 탁 류지혁은 시종일관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좌수에 든 육모방망이로 우수 손바닥을 가볍게 때리고 있었다. 탁 지혁은 여유로운 미소로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잠시 마화를 보았다. 황홀한 빛이군. 만약 일반인이 이 빛을 보았다면 종전 독산체에서 봤던 녀석들과 같이 미치광이가 될 법한 공능이 있구나. 지혁은 마화가 뿜어내는 붉은 빛, 바로 항아기의 본질을 본능적으로 간파하고 있었다. 탁 텅
텅, 텅. 어디를 쳐보고 있느냐? 내 놈도 마화에게 관심이 있더냐? 마화? 마화라면 바로 심한대산 일마 모량수의 장중보옥이 아닌가? 어허, 이놈 보시게. 도산대도는 몰라보고 일만은 안단 말이지. 대도 옆에 있었던 일거망이 말했다. 이놈, 저놈 하시는 자네는 누군가? 자네, 난 감히 관부 관원에게 이놈 저놈이라 부르는 녀석에게 대접할 마음이 일도 없구나. 허허. 구주 21천 하나만 있더라도 기절초풍인 것을 대도와 거망은 바로 구주 21천 중 3, 4에 속한 인물들로 매우 다혈질인 성품으로도 유명한 자들인데 도대체 지역은 이들을 왜 도발하고 있는 것인지. 내 놈은 정말 구주 21천의 삼사를 모르더냐. 삼사? 뭐 저작거리에서 가판을 차리고 소동에게 파는 빙당으로인가? 일검왕, 저놈은 저맞아야 정신을 차릴 것 같군. 자네도 그리 생각하지. 하지만 녀석이 들고 있는 묵빛 방망이가 우려되는군. 자네의 도풍을 가볍게 막아내지 않았나? 그렇지. 내 암경을 쉽게 퇴치하는 것에 나는 적지 않게 놀랐으니 말이야. 아무래도 저 녀석이 들고 있는 것은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보병이 틀림없네. 그렇다면 돌다리도 두드리며 건너는 것이 좋겠지. 물론이야. 만사부려 튼튼. 오랜만에 자네와 합을 이루 술을 전기하여 총각의 녀석을 정리하고 어서 마화를 취하세. 좋은 의견이야. 탁, 탁, 탁. 지금 내 놈들은 관원을 두고 잡담하는 것도 국법을 무시하는 행위다. 이런 개망종 같은 녀석을 봤나. 우리는 내 놈이 송강현 관부 관원이라 했는데 포교인가? 그렇다고 우리는 지부대인이 이 자리에 있다 손치더라도 죽은 개처럼 무시할 것인데, 하물며 이 나라 초의 왕이 우리 앞에 있더라도 고개를 숙이지 않는 구주 21천주다. 구주의 11천주라.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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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텅, 텅텅. 묵빛 육모방망이를 두드리는 유지혁은 경력을 끌어올렸고 그의 하단전과 중단전에서 막대한 경력이 좌수 육모방망이로 몰려왔다. 그래서 우수 손바닥을 두드리는 탁탁 소리를 내는 것이 이제는 텅텅하며 제법 묵직한 소리를 내었다. 또한 이 텅텅거리는 소리가 대도와 거망의 심기를 매우 거슬렸으니 나 먼저 감세. 제유일 마보. 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 쉬. 스스스스. 일검휴. 휘. 강. 대나무숲 공터 주변 대나무는 이리저리 휩쓸렸고 공기 가르는 파공음도 이같이 격하게 어울렸다. 울리는 소리는 귀에 거슬렸으며 이후로 일검의 검은 오직 지혁의 왼쪽 가슴을 노렸다. 하지만 어느 틈에 묵빛 육모방망이는 일검의 검을 정확하게 반격하여 쳐냈으며 육모방망이와 일검의 검이 부딪힐 때 사방으로 불꽃이 튀겼다. 오직 녀석의 가슴만을 노렸는데 어찌 녀석은 나의 검노를 쉽게 알았을까? 그리고 녀석의 방망이와 부딪힐 때 하마터면 내 검을 떨어뜨릴 뻔하였구나. 녀석의 공부가 대단하군. 이렇게까지 높을 줄은 몰랐는데. 일검의 공격은 매우 신속하며 날카롭고 또한 정확 집요하였다. 군더더기 하나 없는 검노였으니 그의 보보는 마치 버드나무의 버들잎이 바람에 하늘거리며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찰나 지혁의 눈앞에 나타났으나 지혁의 출수는 상대의 공격에 서로 다른 극의 자석인 양 빨려들듯 붙어버렸다. 그리고 휙휙휙휙휙휙.
휘 카카카카카카카 캉캉캉캉 캉. 일거망의 손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매우 빠르게 움직였다. 물론 그의 출수는 오직 하나, 본인 앞에 있는 류지혁의 신형을 갈갈이 찢어내고 포를 뜨기 위한 수였다. 비록 총각이 지났지만 그의 동문 무공이 극양과 쾌속의 묘리를 담고 있어서 그런지 지금 그의 출수는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정광석화였다. 그러나 이를 상대하는 지역을 보라. 그는 상대의 마음을 간파하는 독심술도 아는 것인가? 아니면 무공의 천재인가? 아무리 그래도 상대는 21개의 하늘 보좌에 앉은 인물인데, 하지만 지역은 아랑곳하지 않았으며 여의 팔보간섬 중 밀보를 밟으며 요소요소 깻잎 한 장 차이로 거망의 검이 베고 긋고 찌르고 휘두르는 모든 검노에 그의 동문 병기인 환공의 총 묵빛 육모방망이가 여지없이 나타나 우선 선점하여 넉넉하게 막고 있었으니 말이다. 거망은 본인의 검로가 여지없이 막히는 것이 연속해서 전개될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입술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으며, 그런데 혁보중산 휘 팡. 격산타우 격타 쾅. 도산대도 정의안이었다. 쿨러 푸아 터터터터터터터터 착 우웩 푸악 지지지지지직 처벅 흐흐흐흐. 크크크크 거망과 대도는 되게 만족한 미소와 함께 음흉한 웃음을 흘렸다. 거망과 지역은 숨 쉴 틈 없이 서로에게 공수를 전개했으며, 물론 거망이 더욱 집요하게 공격을 가할 때 호련히 격전의 장소까지 은밀하게 다가온 대도는 거망의 공격에 본인에게 내재된 어마어마한 공부의 경력을 실어서 격산타우의 묘리로 지역의 가슴을 후렸다. 물론 대도의 권이 지역을 후린 것은 아니었으며, 다만 거망의 검에 공부를 실었고, 이에 따라 대도의 경력이 거망의 병기에 쏘아져 들어가 급격하게 검막이 형성되었다. 막대한 진기가 응집된 거망의 검은 대도의 거대한 도처럼 기형을 형성하더니 지역의 허리를 잘라 요절케 하려는 모습이었으며, 결국 지역은 이를 밀어내려고 육모방망이로 일거망의 검을 급히 막았으나, 허허, 이를 어찌한단 말인가. 지역의 방망이는 턱없이 부족한 방어 수단인가. 그는 검막에 밀려 허리가 잘리는 요절은 면했으나 검막이 미끄러져 본인의 가슴을 내어주어 강타당했다. 따라서 지역은 입에서 핏물을 쏟아내고 몇 걸음 물러선 후에 다시 핏덩어리를 뱉어내었다. 흥! 강호 존장의 이름 때문에 조금 봐줬더니 비겁하게 암수를 전개하다니. 허허 이놈 보시게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군. 비 오는 날에 먼지 나도록 더 얻어터져야 정신을 차리겠느냐. 강이 배 밖으로 뛰쳐나온 놈아. 대도는 신경질적으로 말했고, 후후후후. 이봐 대도. 저놈이 제법 묵직한 무공을 들고 있다 손치더라도 시도키도 영혼이 건방진 물건이네. 아무래도 이번에는 단번에 수급을 날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카 탭 지지 지익 후후후후후후후. 좋았어. 저놈이 큰 내상을 입더니만 정신이 가출했군. 이놈아 미친 것이냐. 강호 존장 앞에서 허장성세를 장렬하고 자빠진 것이냐. 내가 그동안 관부 관원 일을 좀 빡빡하게 하고 있지. 그런데
요즘 좀 무리했구나. 그래서 되도록 무리하지 않으려 노력했다. 탭! 지지, 이. 지혁이 뱉어낸 침은 땅에 뿌려졌고 잎이 섞인 침은 지면에 떨어졌을 때 주변을 그을리며 태워버렸다. 대도는 이에 상관치 않고 지혁과 대화할 때쯤 일거망천석의 두 눈이 가자미 눈이 되어 지혁의 침이 떨어진 지면을 보았다. 녀석의 피가 무엇이기에 지면을 태우고 있더란 말인가? 허허, 그러고 보니 녀석의 피부가 저리 흑색인 것은 혹시 남만에서 온 독공 고수란 말인가? 녀석의 피가 분명히 독공을 연성하는 자들의 피로 보이는데 말이야. 지혁의 피는 분명히 붉은색이었으나 지면을 미약하게 태우며 녹색 불꽃을 만들었다. 물론 이 불꽃은 금방 꺼졌지만 말이다. 분명히 거망의 눈에 지혁의 피는 독공을 연공하는 자로 보기에 충분하였다. 이봐, 대도 저 녀석의 피를 보라고. 거망의 전음이었다. 전음으로 하게. 그러지. 그런데 녀석의 피를 보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녀석의 피가 아무래도 심상치 않네. 저기를 보라고. 지면을 태우지 않나. 그렇군. 녀석의 피는 꼭 독기운이 강한 동물인 것 같군. 저리 녹색 불꽃이 튀니 말이야. 두 사람이 전음으로 지혁의 피에 관해 대화할 때 후후후후. 이렇게까지 하면 내 몸이 정상이 아니라 조금 위험한데 두 녀석이라면 일각이면 충분하니. 그렇다면 내가 충분히 내 몸을 제어할 수 있겠지. 대도와 거망은 서로 보고 있다가 지혁의 말에 돌아보며 두 사람 다 조금 기이한 눈빛이 되었다. 팍팍파파파파파파파파파. 팍! 류지혁은 현재 관원과 관병이 입는 흑색 전투복을 입고 있었다. 그의 겉옷은 안으로부터 무언가 터져 나오는 것처럼 보였는데 난 말이야. 이곳 송강현에 온 지 약 3개월이 되었다. 그리고 오늘부로 관부 관원이 된 지도 약 60일이 지나고 있구나. 나는 이곳에 오기 전에 초에 큰 성도 장사에 있었지. 하마터면 그곳에서 죽을 뻔하였구나. 그런데 내 하단전과 중단전에 나의 공력을 높여주는 원인이 있는데, 하지만 이 못된 것들이 때로는 내가 죽음에 직면하도록 몰아붙일 때가 있구나. 허, 고놈, 사설이 길군. 너희들은 내 피에 대해 궁금한 표정인데. 허허, 이놈 보시게. 어디서 약을 팔고 지랄이군. 아, 대도 녀석이 잠시 이야기하도록 하게. 마을을 보니 우리에게는 약간의 시간이 있어 보이니 말이야. 가지 않는 밤 녀석을 통해 새로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지 또 모르지 않나. 대도는 거망의 손끝을 따라 보았다. 그곳에는 여전히 마화가 공중에 부양된 상태로 붉은 빛을 비추고 있었다. 저, 빌어먹을 녀석아. 뚫린 입으로 계속 이야기하거라. 우리가 강호 존장으로서 삼도천을 건너는 내 녀석이 이곳에서 모두 원 없이 풀어놓고 건너게 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 후후후후. 너희 두 녀석은 감히 염라의 콧수염을 건드렸구나. 푸스스스스스스스스. 지역의 심해와도 같은 두 눈에서 마귀가 폭발하듯 뿜어져 나왔다. 물론 살기도 이 마귀와 함께했으니 지역의 살기는 매우 매서웠으며 일반인에게는 능히 공포심을 심어주기에 충분하였으리라. 내가 이곳 송강현에 왜 왔는지 아느냐? 후후후후. 알 리가 없지. 나는 나의 마지막 운명을 맞이하기 위해 이곳에서 이독치독하며 겸손하게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 흐흐흐흐. 독을 독으로 다스린다. 그렇지. 내 안에 자리 잡은 동물의 독과
또 알 수 없는 강력한 독을 제압하기 위해 이곳으로 오게 된 것이다. 밤에는 동물을 채집하며 이곳에 있는 심한대산을 돌아다녔고 낮에는 관부 관원의 신분으로 대민봉사했지. 그런데 말이야, 나는 오늘 이곳에 있는 독산체 녀석들을 정리하기 위해 지부대인의 명령으로 오게 되었다. 또한 나는 이곳에 도착해서 즉시로 직감했구나. 나의 마지막 운명을 이곳 종모산에서 만나게 될 것을. 무슨 이 녀석의 말을 더 들을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무슨 운명 타령하고 자빠졌는지. 진각! 휙! 쿵! 먼지가 너풀거렸다. 지혁은 갑자기 우각을 들어서 지면에 내디뎠고 그가 진기를 일으켜 찍어 눌렀기 때문에 주변으로 먼지가 일어났다가 서서히 가라앉았고 내 운명은 이곳 종모산으로부터 출발하여 결국 신만대산의 모처로 향할 것이다. 저기 있는 마와와 함께 말이다. 휘이이이 슈강 휘 퍽 아 지혁은 소리를 치고 신형을 공중으로 띄운 후 여의팔보간섬 중 선보를 전개했는데 허허, 그의 보법은 보법인가? 신법인가? 그의 신형은 정광석화가 되어 일거망의 눈과 눈 사이 미간, 인당열의 육모방망이로 후렸고 일거망은 두 눈 뜨고 아무 방어도 못한 채 무기력하게 10여 장 날아갔다. 철퍼덕 거망천석은 10여 장 공중으로 날아가 지면에 떨어져 내렸고 그는 죽은 듯 지면에 털썩 떨어진 후 움직이지 않았다. 이를 보고 있었던 대도의 얼굴은 흉신학살의 얼굴이 되어 거망을 보았으며 이놈! 대두해화! 슈슈슈슈슈 도산대도는 급히 진기를 끌어올렸고 그의 신형은 붉은색 호신강기로 둘러싸였다. 역시 그는 구주 21천 중 3, 4의 일인이 아닌가. 그의 신형에 둘린 붉은색 호신강기는 붉은색 철벽과도 같은 강벽이었다. 허허, 도산대도 정의하는 강력한 양강 계열의 무공을 연공하고 있어서 그런지 그의 신형은 불이 붙은 것과 같은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의 신형에 불이 붙은 것은 아니었기에 신형은 멀쩡했으며 또한 그의 눈은 붉게 물들어 이도 불이 붙은 것과 같은 모습이었는데 마침내 검은 하늘에서 비가 오고 말았다. 물론 여름 장마에 내리는 호우는 아니었으며 조금 오랜 시간이 지나야 옷을 적실 만한 가랑비였다. 그런데 산길을 오르는 두 마리 짐승과 또한 이 짐승의 목에 줄을 매달고 끄는 한 사람과 그 옆에 쌍겸을 허리에 두르고 짐승을 따라 산을 오르는 또 다른 사람이 있었다. 허허, 비가 오는 산길의 능선을 따라 이 야심한 밤에 산행하는 인물이라니. 컹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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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마리 짐승은 개처럼도 늑대처럼도 보였는데 이 짐승들은 주인의 손에 목줄이 매어 있었지만 주인은 짐승들이 끄는 대로 달려가는 모습으로 보였다. 혈견. 정말 이놈들이 우리 공녀가 있는 대로 인도하는 것이 맞지? 우리 혈가에서 특별히 순종만 취급하여 만들어낸 순종의 혈견이지. 녀석들은 대공녀가 뿜어내는 천리향을 따라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네. 그나저나 마사에 종천이 말한 것이 사실인가? 대공녀가 실종되었다는 것이. 그래. 우리 사만비의 한 녀석인 종천의 적상천이 그렇게 말했다면 확실히 공녀께서 납치당한 것이지. 종천가주인 적상천, 그놈은 대종사 앞에서 그렇게 자신하더니 어이없게 납치란 말인가? 그 거만한 놈. 오늘 이 일로 반드시 대종사의 처벌을 받을 것이야. 녀석은 이제 마옥에서 생활하겠지. 대종사께서 아끼시던 흑노백노도 그곳에서 100일 지내고 3년간 폐인으로 지내지 않았나. 흐흐흐흐. 12마가의 가주 중 제일 잘난 척하는 종천가의 가주가 마옥이라니.
그것도 백만교도의 아비인 대종사의 최종병기 사만비의 적상천이 말이야. 컹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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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타타타타타타 타. 어이, 이놈들 좀 천천히 가자꾸나. 혈견의 주인인 혈가가주 혈견마배 종무강이 힘들다 이놈들아. 혈견. 우리는 무려 2시즌 동안 쉬지 않고 달려왔네. 천천히 가세. 크크크크. 마살, 자네도 힘든가? 마살 무적겸이 힘들 수도 있나? 혈견 자네. 워. 그제야 달리던 혈견이 멈추었다. 아, 혈견들은 신규 혈가에서 교배를 통해 순혈통의 들개 중에 산압기로 소문난 혈견이었다. 2마리 혈견은 마치 신강고비에서 본 혈랑처럼 생겼다. 혈견들이 멈추었을 때 2사람도 멈추어 섰다. 2사람의 얼굴은 붉게 물들어 있었다. 아마도 이들의 대화처럼 2시즌 동안 쉬지 않고 달린 모습이었으니. 정말 어이없는 것이 2시즌 연속해서 일반인이 달렸다면, 아니 2시즌 연속해서 달리는 일반 성인이 있을 것인가? 만약 이를 시행한다면 그는 반드시 죽었을 것이다. 아무튼 혈견들이 미치광이처럼 짖어대며 달리는 것이 잠시 후 공녀를 만날 수 있을 것 같군. 어떤 잡놈들이 우리 신교 최종병기인 사만비에게 발품을 팔게 하는 것인지. 무드득 무드득. 마살이라고 불린 자는 바로 신교의 사자무적가의 가주 마살무적 겸 현화천이라는 자였다. 그는 역시 종천의 적상천, 혈가의 종무강처럼 사만비의 한 명이었다. 역사상 사만비 모두가 신교를 떠난 일이 있었던가. 감히 신교를 능멸한 놈들에게는 자비는 있을 수 없지. 반드시 나의 막염으로 수급을 날려버리고 내 놈들의 사지를 분시해주마. 흐흐흐흐흐흐흐. 사자무적가의 가주 마살무적 겸 현화천의 2눈에서 매우 짙은 살기가 뿜어졌고 그의 입에서 김이 나와 하늘로 오르다 사라졌다. 오늘은 살인하기 좋은 날인가? 흐흐흐흐. 혈견, 녀석들은 지금 실수를 한 것이야. 공녀는 그냥 일반 여인이 아니지. 바로 우리 신교의 장중보옥인데 그것을 건드렸으니 말이야. 나는 지금도 이 상황에 대해 기막히게 생각하고 있네. 그러게 말이야. 녀석들은 지옥 아수라의 심기를 건드린 것과 징배없네. 어라? 저기를 보게. 응? 어디를 말하는 것인가? 저기를 보게. 혈견의 좌수에는 혈견들의 목줄이 잡혀 있었고 그의 우수는 좌측 종모산 중턱으로 향했다. 물론 그곳에는 대나무 군락지가 있는 곳이었으니. 홍아이네. 우리 마하가 있는 곳이야? 공녀께서 계신 곳이 아니겠는가? 마와께서는 홍화강을 뿜어내시니 역시 각성하신 것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도 접근하기 위험한데. 도대체 종천은 어디서 무엇하나? 그가 와서 마화의 각성을 누그러뜨릴 수 있으니. 종선은 비마신 마보를 전개하여 우리에게 날아오고 있네. 내가 이미 이 종로산으로 오라고 소식을 전했으니 말이야. 그런가? 종선 또한 공녀의 천리양을 따를 수 있으니 그리 걱정하지 마시게. 우선 속히 공녀의 안위를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 그래, 어서 출발하지. 홍화가 지척에 있으니 말이야. 2사람은 혈견 2마리를 대동하고 또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그들의 신형은 총각이 못되어 이미 검은 흑점처럼 흑빛 그림자가 되어 머문 자리에서 사라지고 말았으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무극담로 종신기 천마편 계속 성원 부탁드릴게요. 또한 구독, 좋아요는 본 작가의 지필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